자, 소방행정법 총론 단원별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단원별 기출문제는요. 일단 각 단원별로 나와 있는 또는 책의 진도별로 나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단원별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각각의 단원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, 이렇게 단원별로 문제를 풀다 보면 반복되는 기출 지문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자동 반복을 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원별 기출 문제 풀이를 꼭 해봐야 돼요. 또 하나, 이제 각각의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. 사지선다형이 있을 수도 있고 박스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접해 봄으로써 또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대비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것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다만 지금 소방행정법 같은 경우 특히 소방공무원에서 문제가 공개가 되기 시작한 건 이제 4개년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. 4개년치니까 우리 소방 지금 80문제 정도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소방 간부직 문제를 집어넣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소방 간부직 쪽 문제가 조금 더, 좀 더 문제가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양쪽의 소방직도 공부를 하시고 소방 간부직도 보면서 소방직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소방 간부직 문제에서 보충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풀이를 좀 해볼 건데요.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 초점 맞추셔야 돼요. 이런 부분들 공부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 메모했다가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, 통치행위 파트입니다. 자, 통치행위 파트에서는요, 통치행위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관련 판례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.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사례가 있고 부정한 사례가 있어요.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한 사례가 있고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인정된 사례, 부정된 사례를 골고루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요, 통치행위라는 건 법치주의의 예외적인 현상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법치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. 또 하나,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돼도 구제를 해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통치행위의 범위가 점차 축소가 돼가고 있는데요. 그 축소시키기 위한 한계점들을 설정해 놓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한계점들, 다시 말하면 한계점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비록 통치행위로 인정돼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, 이런 거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